니키 미나지가 랩계에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니키는 빌보드 핫100 싱글 차트의 탑10 안에 무려 23곡을 올렸고 3개의 1위 싱글곡과 3개의 1위 앨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역대 빌보드 핫100 차트에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린 두 번째 여성 가수이자 모든 가수를 통틀어서는 5번째 가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니키 미나즈는 몇 년 사이 소리 없는 몰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열성적인 팬들조차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데요. 몇몇 팬은 니키가 정신이 나가지 않는 이상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없다. 마치 자신을 나라킹 열차를 태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2017년 당시 니키 미나즈의 위치는 리빙 레전드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흑인 음악 채널 BET 어워드에서 2010년부터 무려 7년 연속으로 최고의 여성 힙합 아티스트상을 수상했는데요. 니키 미나즈가 이렇게 여성 래퍼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이전 이 여성 래퍼의 왕자 자리는 릴킴 그리고 레미마 이렇게 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레미마가 총기 사건으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되게 되는데요. 그녀는 8년형을 선고받고 2014년까지 복역하게 됩니다. 레미마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제 니키는 릴킴의 자리만 차지하면 됩니다. 릴킴은 니키 미나즈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자신의 스타일을 베껴서 뜨려 한다 라고 디스했고 처음 릴킴에게 리스펙트를 보여줬던 니키는 결국 나중에는 마티스 곡들을 발표했고 실력으로 릴킴에게 판정승을 거두게 됩니다. 둘이 피 터지게 싸우던 때가 2011년이었습니다. 이제 니키에게 적수는 없었습니다. 여성 래퍼 중에 니키만큼 큰 성공을 거둔 사람도 없었어요. 이렇게 니키 천하 시대를 맞던 2014년 8년 동안 빵에 살던 레미마가 형기를 마치고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레미마는 8년 동안 잊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바로 가장 화제가 되는 인물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레미는 니키의 노래 온니와 트러플 버터 비트 위에 랩을 하면서 니키와의 디스전을 시작합니다. 니키는 이미 릴킴과의 디스전에서 승리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레미와의 디스전에 맞대응했고 이 둘의 디스전이 시작되는데요. 2017년 레미는 쉐더라는 니키의 디스 트랙을 발표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나스와 제이지가 열심히 디스하며 동부 힙합 왕의 자리를 놓고 싸우던 때 나스가 제이지를 가는 전설적인 디스 트랙인 이더라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힙합 역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노래였어요. 나스 한물 간 거 아니냐라는 모든 의혹을 종식시켜준과 동시에 디스곡의 원어원 같은 노래가 된 노래죠. 레미는 여기다 쉬를 붙여 쉐더라는 리믹스 노래를 발표한 겁니다. 이 곡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데요. 레미 한물 간 것 아니냐 라는 논란을 잠재워줄 정도로 레미의 진 면목을 보여준 노래였죠. 니키가 지금까지 잠자리를 가진 남성 래퍼들을 언급하고 니키 엉덩이는 임플란트를 맞았다고 폭로하고 심지어 니키의 친오빠까지 건드렸어요. 이제 다시 이목은 니키한테 쏠렸습니다. 니키가 마티스를 어떻게 할 건지 사람들은 궁금했죠. 그런데 정작 니키가 보여준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마티스 트랙을 발표하기는커녕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레미보다 얼마나 더 많은 성과를 올렸는지 포스팅하는데 바빴고 여론이 안 좋아지자 한참이 지난 뒤에야 마티스 트랙 No Fraud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원래 같은 말이라도 사람이 언제 반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잖아요. 만약 니키가 바로 마티스 곡을 내놨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중들은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이나 하는 니키가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심어주게 되었고 이렇게 의심이 가득한 심리 상태에서 듣게 된 니키의 맞대응 곡은 별로라는 반응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결국 릴킴과의 디스전과는 달리 레미와의 디스전은 레미의 승리로 보였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니키 혼자 독식하던 BET 어워즈의 승자는 2017년 레미에게 돌아가게 되었죠. 심지어 201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니키는 한 번도 BET 어워즈를 타지 못했어요. 하지만 니키는 계속해서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을 하며 자신의 부와 성공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그녀의 미친 랩이지 그녀의 껍질만 남은 성공이 아니었어요. 이러는 와중에 새로운 래퍼가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카디비. 스트리퍼 출신이던 그녀는 단숨에 니키를 대체할 수 있는 실력과 심지어 비슷한 이미지로 여성 래퍼의 새로운 신성으로 떠오릅니다. 카디비의 보당 옐로우는 핫백 차트 1위로 올라서게 되고 언론에서는 이제 니키는 한물 같다고 표현하게 되고 니키는 카디비에게 커다란 질투를 느낍니다. 이 둘의 미묘한 신경전은 결국 공식 석상에서 싸움으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2018년 니키는 그녀의 네 번째 앨범을 발매합니다. 세간을 의식한 듯 앨범 이름은 퀸이었습니다. 이 앨범은 빌보드 핫 200 차트에서 2위를 기록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니키 앨범 중 가장 안 좋은 기록이었습니다. 사실 절대적 수치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이름에 퀸까지 붙이고 나온 앨범이 1위를 하지 못하자 니키의 자존심에는 금이 가게 됩니다. 결국 니키는 또 한 번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안 되면 남을 깎아 내리는 거죠. 니키는 당시 1위를 하던 트래비스 스캇을 깎아 내리기 시작합니다. 유치한 내용이에요. 자기는 실력으로만 승부하려고 하는데 트래비스는 카일리 제너가 인스타로 홍보해줘서 결국 앨범이랑 투업하는 거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었죠. 카일리 제너와 그들의 딸 스토미를 빼고 나면 결국 그에게 남는 건 오토튠밖에 없다라는 식의 디스였어요. 그런데 니키도 오토튠 좋아하잖아. 결국 사람들은 니키에 떼쓰는 듯한 디스에 등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결국 결정타는 곧바로 이어집니다. 니키는 인스타에 자신의 남자친구인 케네스 패티와 사귀는 사진을 올리는데요. 문제는 이 케네스 패티가 1990년대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니키의 친오빠도 성범죄자거든요. 심지어 둘 다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어요. 이쯤 되니 니키의 열성 팬들도 니키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오빠의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다 쳐도 남자친구는 엄연한 자기의 선택이잖아요. 하지만 니키는 결국 케네스와 결혼을 하고 애까지 낳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가면 니키의 거주지가 어디인지 나온다고 합니다. 니키 남편이 성범죄자니까요. 그런데 니키는 자기 남편을 계속 실드쳐주고 이 과정에서 한때 친했던 메간 더 스텔리온과 디스를 벌이며 이미 고인이 된 메간의 어머니까지 건드리게 됩니다. 결국 니키에 대한 민심은 멘틀 끝까지 떨어지게 되었고 완벽한 비호감 캐릭터로 자리 잡게 되었죠. 저는 아직도 니키의 처음 랩을 들었을 때 충격이 생각나는데요. 트레이 송즈의 Bottoms Up이라는 노래에 참여한 니키의 벌스를 처음 들었는데 분량은 별로 안 됐는데 와 이런 게 가능해? 라면서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실력으로는 깔 수 없는 그녀였지만 결국 잘못된 선택의 연속으로 인해 바닥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전 니키의 추락을 보면서 요즘 떠오르는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분야에서 실력은 좋은데 인성과 소셜미디어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해 일부러 자기 인생의 난이도를 하드모드로 가는 사람들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론 중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 있는데요. 사람이 말을 잘하기 위해 갖춰야 할 세 가지 조건이에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에토스인데 결국 어떤 사람이 하는 말에 신뢰를 얻으려면 그 사람의 인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만약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윤리가 개판이면 맞는 말도 개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 것처럼요. 니키도 그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실력까지 싸잡아서 매도당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는 다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